연결이 되지 않아.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 김지선 고모 다이노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같이 하는. 일단 앉으시죠. 근데 촬영 공간이 여기가 혹시 협소할지 몰라서 회의실을 하나 일단 내가 네, 커피는 아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 감사합니다. 거기 밑에 이게 그냥 결국 아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 그리고 무기보다는 상영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 그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고 되게 구독자 고맙더라고요. 100만, 200만 무슨 유튜버 파워 유튜버님들인데 우리 영화를 또 상영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친구가 저기 주연을 했어요. 맞아요. 해봤죠. 저쪽 한번 보실래요? 네네, 한번 볼까요? 여기가 2층이 다 영화 관련된 층인가요? 1층에는 작가들이 있어요. 작가들이 있는 곳이 있고 네네.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작품들이 있죠. 보통 이제 영화사들이 제작 들어가기 전에 뭐 시나리오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런 공간들을 많이 쓰죠. 뭐 그렇습니다. 가보실까? 촬영하시기에는 아마 이 공간이 더 자연감 너무 좋은데요? 작은 형, 저 영화에 출연하신 거예요? 네, 이 친구랑 저랑 인연이 작은 형 때 오디션을 감독한테 이제 소개해주면서 기회가 좀 많을 것 같고 그냥 하는 게 안 붙으면. 방금 일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뵈서 영광이고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이창훈입니다. 지금 치명적이게 나오죠. 단추로 위에 것만 하나 담가. 안녕하세요. 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화감독 이창훈입니다. 이렇게 제 작은 단편을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화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단편 바다가 보인다에 출연한 배우 이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다가 보인다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시나리오를 구상한 건 2002년도 무렵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셔서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이제 심적인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노년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작품으로 이렇게 옮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는 제가 보통 괴로운 일이 있다든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일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일기를 쓰면 제 고민이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기장으로 다 옮겨져서 잠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거, 또 죄송스러운 이런 마음을 단편 시나리오로 이렇게 만들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일기를 평소에도 자주 쓰시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만 주로 씁니다. 괴로운 일이 없으면 안 쓰고요. 보통 이제 즐겁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안 좋고요. 기쁘거나 즐거운 일은 그냥 즐기고, 괴로운 일은 아무래도 잠자기 전에 자꾸 떠오르고 이러면 수면도 방해가 되고 하니까 딱 옮겨놓고 일기장을 딱 덮으면 그 괴로움에서 일단 벗어나서 잘 잘 수 있습니다. MBTI 딸 애가 알려줬는데 이영 배우님은 MBTI 혹시? 저는 모르겠어요. INFJ. 역시 N이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서 만약에 괴로운 생각이 있거나 이러면 진짜 잠잘 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잠 못 자고 막 괴롭고, 외국어 제목으로 번역할 때 영어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굳이 이제 불어인 제목을 쓰셨어요. 예. 한글 제목은 바다가 보인다로 일찍 정했는데, 국제영화제 같은 데 출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문 이름을 달아야 하는데, 영문 이름으로 더 쓰기가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메르라는 이제 불어인데, 첫째는 어감이 좋았고, 또 앞에 붙어 있는 여성형으로 표현된 라메르라는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바다가 어떤 극복해야 할 거친 대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어머니의 품 혹은 어떤 여인의 품처럼 그 사랑해야 할 대상, 그리고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다가 저한테는 더 와닿았었고, 작품 속에서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담 너머로 보고 싶어 했던 바다의 이미지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라메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사실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저는 이제 게으른 편이어서 운동을 그다지 하진 않는데, 유일하게 즐겨 하는 운동이 이제 수영을 되게 즐겨 합니다. 이제 심리를 걸어서는 못 가지만 심리를 내가 수영으로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심리를 가는데 한 절반쯤은 졸면서도 갈 수 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만큼 이제 물이 저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또 바다에 가면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바다가 그런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한 존재. 네, 영화판에 처음 들어온 게 벌써 한 20년? 좀 너무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되면 작가들을 작업을 할 수 있게 외지에 나가서 이런 뭐 이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영화사랑 계약을 하면 영화사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그러면 뭐 2달, 3달 이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 그때 대부분 바닷가 가서 했습니다. 뭐 속초, 양양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했고요. 그 근처에 맛집 하나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맛집이요? 맛집이라. 곰칫국. 곰칫국. 곰칫국을 제가 좋아하고요. 뭐 곰칫국집이야 워낙 흔하게 있으니까, 뭐 주문진 시장 쪽에 있는, 상호를 잘 모르겠는데 주문진 시장 쪽에 있는 데 가서 많이 먹는데 상호가 기억이 나죠. 연기자가 이제 2명으로 끌고 가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는 이로 하여금 이제 연극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굉장히 고생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 촬영은 실제 경기도 안산에서 했는데, 경기도 안산 바닷가에서 했는데, 촬영 기간을 이제 3일 잡았고 3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원래는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기예보상 비가 뭐 그때도 잘 맞지 않아서
비를 피해 간다고 일정을 잡았는데 비가 계속 왔어요. 당일날 오전까지만 날씨가 좋았고 점심 먹고 난 뒤부터는 이제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해서 촬영 우리 이틀째였나? 한번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왜냐면 바다 장면도 너무 힘들었고 또 우리 이혁 배우가 배 타고 고기 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날씨도 워낙 안 좋은 데다가 감기 걸렸었지. 감기 걸린 배우지만 뭐 그냥 우린 그런 거 인정사정 없잖아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비 오니까. 저희가 스텝 숫자도 적고 장비를 이동할 때 또 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비닐 같은 것도 씌우고. 네, 그렇죠. 우리 뭐 그러니까 여기 프로듀서라고 하는데 뭐 배우고 뭐고 다 작업할 때 짐도 날라야 오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했죠. 제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3일 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다 하다가 정작 촬영 시작할 때는 감기가 걸렸고 몸살이 왔다가 그 다음에 진짜 강행군이었어요. 강행군이어가지고 한 3, 4일 동안 촬영하면서 겨우 마무리하고 끝에까지 이제 벽돌 다 치우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갔죠. 아,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그 벽이 없었습니다, 원래. 벽이. 어떻게 촬영하나? 벽이 없길래 벽을 쌓게 했습니다. 네, 제가 벽을 다 쌌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후반부에 보시면 예. 분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한테 화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게 아니지. 이 작업에 영화 감독님이 네 명이 네 명이 네 투입됐어요. 이 단편 작은 거에 실제 총으로 영화 감독님이, 장편 영화 감독님이 네 분이 붙어서 해보지 않았던 미술 감독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뭐 이랬던 작업이고요. 그런 것도 다 총 해가지고 드신 제작비 한번 여쭤보시죠. 그때 총 제작비가 한 20억 정도. 이분이 정말 많은 작품에서 이제 대단한 조연 역할을 하셨어요. 네. 김재록 배우랑은 오랜 친구기도 하고요. 알고 지낸 지는 얼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연기지도니 뭐 이런 단어를 쓰기는 좀 모호한 관계고요. 벌써 딱 생긴 게 좀 아버지답고 약간 뭐 또 역할에 맞는 것 같고, 우리 이혁 배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와 많이 다른 아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닮은 부분은 전혀 없는데 유일하게 닮은 것은 눈이 조금 작다, 이런 정도 닮았고 전혀 닮은 바가 없어서 저는 뭐 그 조합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인다는 사실 연기를 막 뭐랄까 주문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캐스팅을 할 때 김재록 배우하고 이혁 배우 조합이, 저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보인다 포스터도 실제로는 김재록 배우하고 이혁 배우의 뒷모습으로 포스터를 찍은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아버지는 네. 창밖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닷가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아들은 삶의 현장, 어부로서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바다가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어떤 그런 배경일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그 뭐랄까 오두막에서 담 너머로 바다를 계속 보고 싶어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바다는 아들이 느끼는 그런 거칠고 고달픈 바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떤 좋았던 젊은 시절, 그리고 그 행복했던 어떤 기억 속의 어떤 그 따뜻한 바다,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같은 바다여도 전혀 다른 그런 바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약간 내심 아버지가 빨리 죽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또 중간에 그 갯벌에서 낙지를 캐서 그 보양식을 또 끓여드렸어요. 단편 속에는 이제 대사가 나오지 않는데,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이라고 해도 사실 살고 있는 그 세상, 같은 세상에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둘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그 감정적인 끈이 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 저도 살면서 병들고 이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면 되게 그 안쓰럽고 고마움과 또 제가 그만큼 보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가다가는 힘들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단편 속에서 좀 담아보고 싶었고,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이 제 영화를 보면서 어떤 캐릭터를 단편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효심도 있지만 따뜻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 전체적인 그 톤이 푸른색, 청록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색감 같은 부분은 저는 이 영화가 아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면 맨 먼저 하는 게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빵하고 우유 하나, 두유 하나를 남겨두고 나가서 이제 험한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 생활을 하는데, 이 아들이 느끼는 삶에서 큰 낙이 없어요. 낙이 없다 보니까 그 푸르스름한 어떤 그 전체 세상 자체가 이 아들의 마음처럼 약간 어둡고 거칠고 푸르스름한 세계가 아닐까. 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색깔은 그런 약간 푸른 톤이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욕망, 아버지의 바람, 희망을 석양에 바다 노을이 질 때, 그때의 심정은, 그게 황혼 무렵이기 때문에 노을이 지고 나면 어둠이 찾아올 텐데, 그 시간이 실제로는 그다지 길진 않지만 그 순간에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같이 그 마음을 공유하는 순간이 두 부자한테는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화 속에서 저기 색감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석양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 마지막 그 노을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 혹시 CG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때? 그건 실제입니다. 아, 실제? 네, 그 장면을 찍으려고 그 만조 시간, 물때를 맞춰야 하고요. 그러니까 물때와 해질녘의 어떤 만조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고,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맞추는데, 그건 뭐냐면 이혁 배우가 담을 정확하게 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때 만약에 NG를 내면 저희는 이혁 배우를 바다에다가 던질 생각이 참고로 그 장소도 제가 구했습니다. 촬영 감독님하고 일주일 전에 로케이션 돌면서 그 조건에 부한 걸 구해와라. 그래서 찾다가 안산 대부도에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섭외를 한 겁니다. 그냥 원테이크로 한 번에 그냥 네. 된 거고. 그건 만약에 NG가 나면 담을 다시 쌓을 수도 없고, 쌓는 동안에 이제 해 떨어지니까 이 벽이 급조된 벽이잖아요. 이게 촬영 3일 전에 급조된 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큰 오한마라고, 이걸 망치. 큰 망치로 때렸을 때 이게 타격 부위만 구멍이 나는 게 아니라 벽이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벽 뒷면을 넘어가지 않게. 그게 사실 되게 과학적인 장면이에요. 모든 게 맞춰져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벽돌을 제가 쌓으면서 그 미술 감독님하고 틈새를 벌어놓고 나중에 깰 때 이거 안 깨질 수 있으니까 조금 벌어놓고 해놓자.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과학적으로 싸우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 몰랐는데, 그래도 다행히 깨져가지고 그래도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셨던 그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그 사진은 아. 누구의 사진? 누구와 누구인가?
우리 이혁 배우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사진 혹시 있냐. 제 어렸을 때 사진과 저희 삼촌 사진이에요. 삼촌. 그 장난을 치는 실제 삼촌, 외삼촌인데 네. 그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감독님께 몇 장 보여드렸더니 그 사진을 선택하셔가지고 네. 예, 그걸로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진은 아이가 물고 있는 게 실제로는 담배였어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요? 실제 담배였어요.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네. 외삼촌이. 예. 실제 담배였는데 요즘 시대에는 아이한테 그렇게 담배를 물리면 아동 학대로 비춰지지만 옛날에는 사실 그게 그런 장난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마 혁이가 그게 한 5살, 6살 때죠. 5살, 6살 때인데 그 당시에는 삼촌의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일반적인 장난이었어요. 담배 한 번씩. 저도 6살 무렵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아동학대 엄청난 건데 다 장난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진이 재밌긴 한데 담배를 물릴 수는 없고 해서 그 사진만 유일하게 CG 처리를 해서 담배를 빼빼로 같은 걸로 바꾼 겁니다. 그게. 감독님이 6살 무렵에 술 드시고 오바이트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은 저 그렇게 못 먹는데 그 당시에는 주전자로 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뭐 대포집 가서 술 받아오라고 하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다녔는데 마시고 나서 한 잔 더 뭐 이런 걸 하니까 계속 채워줘가지고 결국 그거 다 받아먹고 오바이트 한 거죠 이제. 김치찌개가 아주 맛있게 나와요. 아 예. 그 실제로 맛있었는지 여기 예, 뭐 김치찌개 끓는 거 먼저 사서 주문했던 거여가지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 밀키트인가요? 거기 식당에서 주문했던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촬영하는 동안에 밥을 먹었던 식당이 있는데 네. 그 식당에서 이제 소품용으로 촬영에 쓸 거니까 담아달라 해가지고 데핀 거죠. 되게 맛있게 드셔가지고 아, 저 원래 좀 맛있게 먹어요. 감독님의 근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작은 영화들을 계속 그 제작해 오기도 했고요. 또 배급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영화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코로나 이후 한 3, 4년 2020년도 이후일 텐데 2020년도에 내겐 너무 소중한 너라는 작품 촬영했고 21년도에 개봉했고요. 뭐 친구 주연의 작품이었고 그 뒤에 또 냄새가 난다라는 작품을 2021년도에 찍었고 지금 이제 해외 영화제 출품 중이고요. 지금은 내년 2월 달에 촬영 들어갈 휠체어 농구를 소재로 한 영화를 네, 휠체어 농구요. 휠체어 농구를 소재로 한 영화를 지금 준비 중이고 내년 2월 달에 아마 촬영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제 저기 농아인 협회 쪽에서 농아인 협회라고 청각장애인 협회 쪽에서 제 영화를 금년 7월 10일 날 세계 농아인 대회를 제주에서 할 때 개막작으로 이렇게 상영을 했어요. 상영을 하면서 수어 통역 영상을 처음으로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삽입해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기존에는 베리어 풀이라고 해가지고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자막 형태로 해서 영화를 상영했었는데 실제 자막을 했을 때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이해하는 것과 수어 통역 영상을 삽입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혁 배우한테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자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이 말이 사실은 자막으로 나가니까 이게 정확한 뉘앙스가 정해지지 않는데 으이그 이런 어떤 이제 이 액션으로 이렇게 액션의 크기랄지 이런 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수어 통역 영상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로 수어로 말하는 건데 그 수어는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어떤 뉘앙스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계 최초로 한번 수어 통역 영상을 삽입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장애인 소재 영화를 특별히 제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 저기 바다가 보인다도 장애가 나오는 노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 영화를 한 4편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베리어 프리 형태로 만들어진 것 중에 장애인 소재인 작품이 제가 제일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협회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혁 배우님의 근황. 저는 이제 추석에 김지훈 감독님의 거빈식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는데 거기에 오정세 선배님 가방모찌 역이라고 작은 역할로 출연해서 그거 뭐 개봉하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디션 보고 또 뭐 또 어디에 출연할 수 있는 영화가 있으면 출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폼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상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게 저도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단절되거나 뭐 그런 안 좋은 쪽의 관계가 있는 분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조금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영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관객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 어제 밤샘 아니.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 이 영화를 항상 느끼면서 이 영화에서 제가 좀 배운 게 진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하고도 저도 거기에 맞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건데 어우 좋은데요? 아니 제 사진은 왜 내가 주연인데 내가 주연 야, 이건 우리 이거 그러면 네. 저기 그걸로 이제 티저로 하자. 티저 좋은데요? 누가 보면 재록이 형이 주연인 줄 알겠는데 야, 재록이도 주연이야. 너희 아버지잖아. 분량이 내가 2배가 많이 나오잖아. 내가 고생 다 했는데. 다이노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폼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 바다가 보인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